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자, 오늘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마지막 시간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이 몇 개? 6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보험금에는 과실 관련돼서는 착가감소 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보험금을 구하시오. 보통 지금의 문제는 착가감소보험금 5점, 과실손해보험금 5점, 나무손해보장보험금 5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구해라 그러면 보험금을 구하시겠다면 착가감소보험금에 과실손해보험금을 더한 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면 더한 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소사정의 보험금 산정 확인하겠습니다. 기준수확량은 산정하는데 먼저 기준수확량은 여기 보면 기준착가수의 가입가중을 곱한 겁니다. 그럼 기준착가수는 뭐냐? 보험금 지급에 기준되는 과실수.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게 감소가 되고 피해가 있는지를 하는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입과중. 가입과중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 한 개당 평균 과실 무게인데 이것은 동일하다. 품종과 관계없이. 여러 품종이 형식돼서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그리고 과소사정만 가입과중이고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방식은 피해가 있을 때 과중을 조사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정률에 인정된 착가감소 과실수가 없다. 그러면 저가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가 되고 저가정률전에 인정된 착가감소 과실수가 있다. 그러면 저가 착가수에 착가감소 과실수를 더한 게 기준 착가수가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 과중이다. 기준 착가수는 보험금을 산정하기에 과소연별로 정한 기준 과실수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준착가수는 적과정률 전에 인정하는 착가감소 과실수가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없다 하면 적과착가수가 기준착가수가 되는 거고 인정 착가감소 과실수가 있다 그러면 적과착가수에 착가감소 과실수를 더한 게 기준착가수가 된다. 자, 다음은 감수량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제 별표 7에 이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항상 놓고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산 풀 때마다. 자, 그러면 그 재보험 사업자가 발생한 피해 조사 실시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아래와 같이 착가감소 과실수를 하는데 자, 우박으로 일한 겁니다. 우박이라 하면은 수확 전에 착과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일단 피해 인정 계수 그러니까 인정 피해율 해서 감소 과실수를 별도로 산출하고 그리고 이 감소 과실수를 보상하는 재로 발생하는 감소 과실수에 합산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적과적 우박 피해가 있으면 수확 전에 착가피해 조사를 합니다. 착가피해 조사에서 착가피해 구성률을 해서 착가감소 과실수를 산정하고 이 착가감소 과실수를 적과정력의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 누적 감소 과실수에 포함시켜서 과실손해보험금으로 계산한다. 이 말을 여기서 이 가의 내용은 이 말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착가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후 착가수를 뺀 값 아니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중 작은 값을 착가감소 과실수를 합니다. 착가감소 보험금의 대상이 되는 게 착가감소 과실수인데 종합위험에 자연재해가 포함되어 있다. 자연재해를 포함되어 있는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후 착가수를 뺀 게 착가감소 과실수지만 5종 한정 특약이나 자연재해가 아닌 조수의 화재 등 피해 규모 일부만 발생했을 경우는 2번 식으로 해서 착가감소 과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포함한 사고는 그러니까 저가전에 인정된 착가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후 착가수를 떼는 게 착가감소 과실수가 되고 5종 한정 특약이나 피해 규모 일부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후 착가수를 뺀 값과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등 작은 값이 착가감소 과실수가 된다.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가수에서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한 값이다. 근데 최대 인정 피해율은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을 때와 그리고 피해 규모 일부일 때 나무 피해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가중은 앞에서 착가감소량은 착가감소 과실수에다가 가입 가중인데 이 착가감소 과실수에다가 가입 과중을 곱한 게 착가감소량인데 가입 과중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중요한 게 랍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피해 규모 일부인 사고가 있는 경우에 착가 감소량은 아래와 같이 최대 인정 감소량을 곱한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평년 착가수에다가 최대 인정 감소량을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평년 착가수에다 최대 인정 피해를 곱하고 거기에다 가입 과중을 곱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피해 규모가 일부인 사고라는 것은 조수의 화재로 일부 피해만 있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있으면 안 돼요. 자연재해가 포함된 조수의 화재는 안 되고 조수에만 발생하거나 화재만 발생해서 일부 피해, 나무 일부 피해만 발생했거나 아니면 조수의 화재가 같이 발생해서 피해 규모가 일부인 겁니다. 이 경우에는 착가 감소량은 최대 인정 감소량, 그러니까 착가 감소량과 최대 인정 감소량 중에 작은 값이 착가 감소량이 된다. 최대 인정 감소량은 평년 착가량의 최대 인정 피해율. 최대 인정 감소가수는 평년 착가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자, 그럼 최대 인정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인데, 최대 인정 피해율은 이제 피해 대상 주수, 그러니까 피해 대상 주수, 피해 규모일 때 했잖아요.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일부 피해 주수. 그러니까 실제 결과 주수를 피해 대상 주수로 나누어진 게 피해 대상 주수 피해율인데, 이게 바로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된 거예요. 이것은 피해 규모가 일부일 때.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일부 피해 주수는 피해 대상 주수 피해율로 구한다.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 그러나 적과 전에 특정이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대상재가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인데 우박일 때 유가 타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피해는 우리가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 침수에 따른 나무 피해. 이걸 전체 주수로 나눠준 거예요. 실제 결과에서 나눠준 게 나무 침수, 여기 나무 피해율. 그리고 침수 주수는 침수 피해 나무 주수에다가 과실 침수율을 곱해서 침수 주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감, 떫은감에 한해서 6월 1일에 낙엽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낙엽률에 따라서 인정 피해율 했죠. 1.012로 곱하기 낙엽률 빼기 0.0014 곱하기 경과 일수 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박 피해 시에는 유가 타박률을 조사한다. 그래서 낙엽률 따 인정 피해율, 유가 타박률, 그리고 유실, 매복, 도복, 절단, 소실, 침수에 따른 나무 피해율 중 가장 큰 값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과실손해보험금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적과 종료 후에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 첫 번째 감수 과실수가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5종 한정 특약이나 자연재해가 없는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 규모가 있을 때는 해당이 없어요. 이것은 종합위험 방식, 그러니까 종합위험일 때, 자연재해를 포함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적과정리제 보상한 손해로 자연재해로 인하여 착가감소 과실수가 있을 때 착가손해 감소 과실수를 산출하는데, 이게 적과종료 이후에 과실손해 보험금을 계산할 때 누적 감소 과실수의 첫 번째 감소 과실수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냐? 적가후 착가수가 평년 착가수의 60% 미만인 경우는 적가후 착가수 곱하기 5%, 그 6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적가후 착가수 곱하기 5%에 40%분의 100% 빼기 착가율이다.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왜 이렇게 했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착가율은 평년 착가수분의 적가후 착가수, 결국 적가후 착가수에서 평년 착가수로 나누어주는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낙가 피해, 그리고 착가 피해, 그리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 이런 거일 때 맥스 A는 이게 5% 곱하기 100% 빼기 착가율 나누기 40%가 맥스 A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적가종료 전 자연재해로 인해 적가종료 착가손해 감소량은 착가감소 과실수의 가액과중을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적과 종료 이후 감수량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이것은 적과 종료 전에 발생해서 이게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손해 감수량으로 인정되는 거. 2번은 독특하니까 2번은 반드시 별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과 종료 이후는 이제 적과 종료 이후에 태풍, 적과 종료 이후에 감수량에서 태집 화지, 태풍, 강풍, 화재 기준에서 낙과 손해에 따른 낙과 손해 감수 가실수 계산 방식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손해, 일부 침수나무에 있을 경우에 침수나무 가실수, 그 다음에 수확불능, 그 다음에 고사나무 있을 때 이건 우리가 나무 피해 감수 가실수, 이것도 일부 침수나무 손해 감수 가실수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낙과 손해에 우리가 말한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자연재해를 이 4개의 자연재해를 포함한 낙과 손해일 때는 낙과 감수 가실수의 일명 땡칠이, 이것은 사과, 배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박에는 착과 손해, 낙과 손해, 낙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착과 손해는 수확 전에 감수 가실수 산정에 따라 산출한다. 그리고 적과 종료 전에 유가 타박률도 이때 착과 손해를 합니다. 그리고 적과 종료 이후에 단감 떨분감에 한해서 10월까지, 10월 말일까지죠.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시후 낙엽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산출해서 낙엽률에 따른 감수 가실수를 계산합니다. 그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에 기발생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의 최대값을 차감하고 착과수를 곱하여 감수 가실수를 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기존에 먼저 있었던 착과 피해 구성률, 그 다음에 낙엽에 따른 인정 피해율 등이 있다면 그 중에 제일 큰 값을 빼서 그러니까 새로 산정한 인정 피해를 빼서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0보다 작으면 이건 0이 되겠죠. 자, 다음 가을 동상입니다. 가을 동상에는 착과 손해하고 착과 손해입니다. 착과 손해인데 이게 단감 떨분감에 이 피해가 인정된 경우에는 정상과실의 인정피해 개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감수 가실수를 하는데 여기에는 뭐냐 그러면 착과피해 구성률 계산 시 분자에다가 원래 정상과실수는 안 하는데 정상과실수 곱하기 0.031 곱하기 잔여일수 더하기 그래서 150불량 피해가실수 곱하기 0.5 80불량 피해가실수 곱하기 0.8 더하기 100불량 피해가실수 곱하기 1 해서 우리가 말하는 착과피해 구성률을 다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은 잔여일수는 적과 종료 이후니까 사고 발생한 때부터 가을 동상의 종료 시점까지, 그래서 사과배는 11월 10일, 단감 떨분감은 11월 5일까지 합니다. 이것은 지금 말로 설명 나중에 제가 계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소피해는 중요한 겁니다. 일소피해. 자, 일소피해 별표. 일소피해에서 실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소피해는 이게 착과 감소 가실수와 낙과 감소 가실수를 합니다. 두 개를 산정해서 두 개를 더해서 이게 적과 착과수보다 6%를 초과해야 6%보다 커야 감수 과실수로 인정해 준다. 일소피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는 보험상 한 건당 적과 후 착과수 6%를 초과하는 경우만 감수 과실수 한다. 그러니까 한 건당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와 낙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더해서 이게 적과 후 착과수 곱하기 6%보다 많아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소 부보장 가을 동상에 부보장 특별력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해도 감수 과실수에 더해주지 않는다.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사나 아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재보험 사업자는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해 산정된 감수량은 동시 또는 선후차적으로 발생한 다른 보험사고 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해가 자 태풍으로 인해서 착과 손해하고 낙과 손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발생했어요. 근데 보험사고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하나의 보험사고, 태풍으로 인한 보험사고잖아요. 그러면 낙과 손해 계산이 있고 착과 손해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착과피해 구성이 나왔겠죠. 그리고 낙과 손해 계산할 때 낙과피해 구성이 나왔겠죠. 거기에서 낙과피해 구성률 곱하기 맥스 A가 있는데 이 착과피해 구성률에
맥스A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계산 문제 풀 때 여러분 연습해 보시면 이 내용이 지금은 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상하는 재해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금차사고 조사,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 착각피해 구성률, 낙과피해 구성률은 다 여기에서 인정피해율 빼기 맥스 A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맥스 A에 오시는 경우는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 착각피해 구성률 중 큰 값을 빼준다는 거죠. 뺐는데 0보다 작으면 그건 0이 되니까 인정 안 해주는 거고, 감소가수 인정이 안 해주는 거고.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착각피해 구성률과 우리가 말하는 그 착각피해 구성률과 낙엽률 따른 인정피해율은 맥스 A가 되냐 그러면, 자, 이게 과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일이 여기가 착과가 이제 이게 조사했더니 여기에 착과를 했더니 여기 얘하고 이거하고 이거 착과예요. 3번하고 4번이 착과 피해가 입었어요. 나중에 또 조사했더니 3번, 4번, 7번이 착과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결국 기사고에서는 착과 피해가 2개고 금차 사고에서는 착과 피해가 1개잖아요. 그래서 착과 피해가 3개면 앞에 걸 2개를 빼줘야 이게 금차 사고가 하나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금차 사고, 착과 피해에서 금차 사고에 3개가 나오지만 앞전 사고에 2개 있자면 금차 사고에 3개가 조사되면 앞전에 2개가 있기 때문에 3에서 2를 빼야 금차 사고 조사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낙엽률에 계속 달려있을 때 낙엽률에 대한 인정피해율과 착과 피해 구성률은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적 감소 가율수는 기준 착과 수량을 한도로 한다. 자, 드디어 이제 보험금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착과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한 경우는 저가적 유지죠. 그때는 착과 감소 보험금인데 어떻게 하냐면 보험금은 착과 감소량, 미보상 감소량, 자기 부담 감소량에 뺀 값을 다가 가입 가격 곱하기 보장 수준 50%냐 70%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본다? 착한 미자가 가입 가격의 50% 70%를 보장한다. 착한 미자가 그러니까 착가 감소량, 미보상 감소량, 자기 부담 감소량, 가입 가격으로 50% 70%. 그래서 보장 수준은 계약자가 선택하는데 이것은 뭐 실무에서는 이게 있으니 이건 참고로 알아주시고. 자, 미보상 감소량입니다. 미보상 감소의 정의는 꼭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재해의 원인으로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고, 이건 어떤 거냐?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 감소량에서 빼준다. 보상하는 재해의 원인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미보상 감소량은 감소량에서 빼준다. 자, 그 자기부담 감소량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 할 때는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은 앞에서부터 이게 10%형이냐 15%형에는 제한이 있고, 그리고 20%부터 20%, 30%, 40%. 자, 기억이 안 나면 1과목에서 공부했던 내용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적과 종료 이후 과실손해보험금은 누적 감소량이 자기부담 감소량을 초과한 경우. 이 말은 뭐냐? 적과 종료 누적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량을 뺀 값에다가 가입가격을 더한다. 그래서 누적 감소량은 미자가 가입한 가격으로 이렇게 하시면 누적 감소량, 미보상 감소량 빼기, 자기부담 감소량 빼기, 가입 가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보상 감소에 대한 정의는 착과 감소 보험금 계산에서 설명했고, 자기부담 감소량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 곱하기 자기부담 감소량인데, 다만 자, 여기 4번 잘 봐주세요. 착과 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 착과 감소량이 존재한다는 것은 뭘까? 착과 감소량에서 적과 종료 이전에 산정된 미보상 감소량을 뺀 값을, 착과 감소량 빼기 미보상 감소량을 뺀 값을 자기부담 감소량에서 제외한다. 이때 자기부담 감소량은 0보다 작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착가감소 보험금을 계산했더니 0보다 적은 거죠. 그러면 착가피해 감소 가해수가 그래서 미보상 감소 가해수 뺐는데 그게 자기부담 감소 가해수보다 작아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죠. 그러면 자기부담 잔량이 발생해요. 그러면 착가감소 보험 계산 시 착가감소 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소량 잔량을 밑으로 끌어와야 되겠잖아요. 가해손해 보험금으로. 그렇다면 적과전의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착가감소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뺀 게 자기부담 감수량의 잔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착가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됐다 하면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적과전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착가감소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착가감소 보험 지급 시 과실손해보험금 산정 시 자기부담 감수량은 빵이 돼요. 근데 착가감소 보험금이 됐다. 그러면 이미 자기부담 감수량을 넘어버린 거죠. 그랬을 경우는 과실손해보험금 산정 시 자기부담 감수량은 0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을 했고 가입가격 했습니다. 가입가격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가입가격. 보험 가입할 때 결정한 게 가입가중이 있고 가입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과손의 다수 품종 흡식되면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자, 마법은 혹시나 모르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금을 계산했는데 그 보험금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한다면 결국 이것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자기부담 비율이 보험금이 된다. 이건 마지막에 계산을 하시고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기준 착가수 설명했습니다. 자, 나무손해보장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 그래서 보피다 이렇게 해오죠. 자, 피해율은 근데 나무손해보장보험금은 어떤 거 해야 된다? 피해가 어떻게 된다? 고사된 주수만 한다. 그래서 고사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주수고 자기부담 비율은 항상 5%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3번에 걸쳐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 대해서 과수사종에 대한 걸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했지만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이론서를 학습하는 게 학적의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공부한 내용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인강을 시청한 겁니다. 반드시 책을 덮고 여러분 스스로 이론서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